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Q를 조작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몇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픽 EQ라고 불러요. 그래픽 EQ라고 부르고 이 주파수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지금은 20Hz부터 20,000Hz까지 여기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네, 2000Hz까지 이거를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31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 각각 하나를 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총 31개가 있어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31밴드 이제 그래픽 EQ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16개짜리 있는 것도 있고 MP3나 이런 경우는 뭐 5개 또는 6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630Hz 이렇게 보시면 630 적혀 있는데 이게 이 주파수만 딱 그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부근을 다 같이 움직여 주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미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다 0에 맞춰 놨습니다. 지금 얘를 조금 더 감소도 안 하고 이제 더 증폭도 안 시키는 이제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플랫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제 각각 음량 회사마다 다 이제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소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스피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스피커의 원래 소리를 들으려면 항상 플랫한 상태로 이제 세팅을 해서 처음에 소리를 듣고 그 상태에서 맞추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마이크마다 물지는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스피커의 음색이라든지 아니면 방의 상황에 따라서 룸투닝이라고 하죠. 이제 뭐 피드백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믹서에 달려있는 기본적인 EQ를 한번 조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믹서에 붙어있는 요 EQ를 우리는 파라메트릭 EQ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종형 EQ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픽 EQ 같은 경우는 각각의 주파수를 다 미세하게 볼 수 있었다면 얘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나눠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나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편집을 할 때 그림을 추가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여기 상에서 보면 이제 특정 영역 주파수가 있어요. 그거는 믹서마다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뭐 설명서에 보면 하이 프리퀀시는 뭐 어떤 헤르츠 이상이다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만약에 뭐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얘를 증폭을 시켜주면 얘가 이제 이 이상이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쭉 다 같이 이제 증폭이 되는 이제 곡선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저음부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음이죠. 이제 미드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를 증폭을 시켰다. 얘를 증폭을 시켰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630 부근이 이제 기준이다라고 치면 얘를 끝까지 올리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라메트릭 같은 경우는 요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EQ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냥 뭉땡이로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요 하얀색이 있어요. 하얀색.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헤르츠예요. 중심이 되는 헤르츠. 그래서 이 150Hz부터 3500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드 스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대부분 음색을 결정하는 거는 중음 부분입니다. 중음.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의 믹서를 사면 거의 다 얘는 붙어 있어요. 중음에서 이 프리퀀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미드 스윕 노브가 다 있고요. 조금 더 고급형으로 가면 저음부, 고음부 전부 다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브들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제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이게 각각 붙어 있고요. 좀 고가의 사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훨씬 더 세분화돼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EQ를 조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12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12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플랫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는 그대로 소리가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왕초보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증폭을 시키는 것보다 감소를 시키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녹음을 하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뭐 라이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를 쓸 때 피드백이나 하울링이나 뭐 같은 이야기죠. 이제 하울 삐 하는 특정 주파수가 도는 이제 그런 현상들, 이제 피드백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부스트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오히려 증폭보다는 감소를 시켜가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일단은 이 전체에서 4분의 1을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는 일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하는 음색을 만드는 것보다 어쨌든 피드백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EQ를 조작하는 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 채널 13번 채널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항상 EQ는 처음에 플랫하게 가요. 플랫하게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게인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게인은 다 죽여놨습니다. 가장 다운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페이더 0으로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출력 페이더도 0으로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FL 프리페이더 리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제 눌러주셔야 여기 파라미터에서 여기 파라미터가 아니고 레벨 미터에서 이 레벨 미터에서 이제 그 음량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솔로라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얘를 끄면은 이제 솔로에 불이 안 들어올 거고 누르면 솔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 선택한 마이크에 입력 신호만 표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레벨 미터가 거의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크기만큼 게인을 높여주는 겁니다. 얘를 이제 원하는 게인 크기만큼 올려주게 되면 이제 그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렇게 크게 레벨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줄일게요. 이제 조금 줄여보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의 음량과 음질을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저렇게 충분히 큰 음량이 확보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하실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뮤트를 걸어놨죠. 이 뮤트 버튼을 풀겠습니다. 네, 뮤트를 풀고 나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나오는 만큼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의 음량과 음질을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들어보시면 저음에서 둥둥둥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항상 말하면서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잡아가냐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충분히 큰 음량을 줍니다. 여기 마이크에다가 자, 충분히 큰 음량 값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페이더를 살짝 올려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벙벙거린 그 음역대에서 하울링이 뜹니다. 자, 다시 살짝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벙벙 뜨는 것을 들리실 겁니다.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하울링을 스피커에서 많이 내면 안 좋습니다. 스피커 수명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하울링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맞추냐면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 올리면 여기서 하울링이 뜹니다. 다시 살짝 내려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원하는 이 페이더의 움직임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만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저음에서 하울링이 뜨니까 저음부를 부스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울링이 뜨는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이제 돌렸을 때 하울링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끝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기억을 했다가 그만큼 여기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어떤 얘기냐면 위에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손에 든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자, 얘구나. 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올려도 이제 하울링이 많이 뜨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한 칸 정도 올렸을 때 하울링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끝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여기 똑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한 칸 정도 갔으니까 한 칸만 남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페이더 올렸듯이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올라갔는데 끝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음 쪽에서는 하울링이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이 다시 웅웅 떠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저음에서는 더 이상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서 피드백이 뜰 거거든요. 자, 이제 말을 해보면 하나 둘. 네, 들리시겠죠? 이제 제가 다시 편집을 할 때 한번 정확히 들어봐야겠는데 여기 휴대폰에 들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확히 귀로 듣는 거랑 소리가 다르겠지만 하이에서 들리는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뜨는 것보다 살짝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 프리퀀시를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팍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느껴지시죠? 다시 네, 느껴지셨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진이 여기서 한 칸 정도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한 칸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페이더를 살살 키워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저렇게 이제 하이에서는 또 하울링이 안 뜨고 다른 주파수에서 음역대에서 이제 하울링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장비로도 많이 측정을 하지만 음량 엔지니어가 많이 이제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음역대에서 이게 주파수가 뜬다, 이게 하울링이 뜬다, 피드백이 뜬다, 또는 내가 어떤 음색을 살려줘야 된다.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장비가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이걸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EQ를. 그리고
어, 결국은 최종적으로 듣는 거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음이 강한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고음부가 약간 강조가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플랫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장비들이. 그래서 요것들을 만질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말을 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의 음량과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까처럼 벙벙거리거나 이제 그런 음색이 사라진 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중음 쪽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찾으시냐면, 이제 듣고 이게 몇 헤르츠야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살짝 죽여줍니다. 이제 화면에 잘 안 보였죠? 다시 여기 이걸 미드 스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음부 미드 프리퀀시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움직일 것인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얘를 이제 움직여 줄 거예요. 처음에 얘를 충분한 음압까지 올리고 페이더를 올려놓고, 지금 뭐 저는 최대로 올렸어요. 그 미드 프리퀀시 이거를 살짝 개인 값을 줍니다. 이제 하울링이 뜨는 거 확인하시죠? 근데 아까 들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소리일 거예요. 이 상태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하울링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이 미드 스윕을 조금씩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소리가 많이 크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돌아갑니다. 조금 더 줘서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입력되죠. 자,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증폭을 시켜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음역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들리시죠? 하울링이 뜰 때는 페이더를 살짝 맞춰주시면 이제 하울링은 안 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짝 올려서. 아까 배웠던 대로 한 2칸 정도를 부스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의 값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더 이상 이제 하울링이 없는 음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방송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여기 0에 놓고 쓰진 않잖아요. 페이더를 좀 더 크게 놓거나 좀 작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조작을 하실 건데, 작게 놓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좀 작아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최대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만큼의 마진을 줘야 우리가 더 소리가 커졌을 때도 이제 말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울링이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음색을 잡아가는 순서, 하울링이 안 뜨는 상황이라든지, 보통은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해도 하울링이 잘 뜨지 않아요. 근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서 하울링이 잘 떠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가 컨덴서 마이크가 하나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랑 또 세 개 있을 때 하울링이 뜨는 레벨 값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울링을 잡는 것이 기초예요. 피드백을 잡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거고, 이제 그게 된다 할 때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픽 EQ 요 장비가 있는데, 또 이것도 회사마다 주파수를 나눈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이 주파수 32개 정도 이제 나눠가지고 재생 목록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이 음역대가 어떤 소리구나, 이제 그거를 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